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이제 초가을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을 잘 무사히 이겨내시면 또 다른 계절인 가을을 만나게 됩니다. 여름에 혹서기였던 33도에서 5도 정도의 기온을 보였던 여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새 또 처서 24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처서 기간이 되면 조속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선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 자생출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선제 조치라고 제가 제목을 올렸는데,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 살균, 살충, 시비, 즉 비료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분화에서 꽃으로 간 그 꽃대 관리를 위해서 조기 수태 씌우기를 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햇빛을 차광함으로 말미암아 꽃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을 더 맑고 환하게 그리고 좋은 색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수태 씌우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분갈이도 하고 화장토 갈이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것 중에 오늘은 먼저 살균에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1차적으로 살균제를 관주했습니다. 살균제를 선택한 그 약은 이제 구경썩은병이 가장 한국 자생출란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질병입니다. 그래서 구경썩은병을 특히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오티바를 2000대 1로 물에 희석하여 관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통은 제가 밑에 리터 구분을 위해서 표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위치에 60리터의 표식에 약 400에서 500분의 화분에 약을 희석해서 관주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을 이제 마련해 가지고 60리터의 약의 성분에 따라서 물의 희석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티바는 살균제로서 2000대 1로 관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대 1이라면 60리터에 30ml를 이 약을 희석을 하면 2000대 1이 됩니다. 그래서 60리터에 30ml의 약을 희석하여 이렇게 조루를 사용해서 직접 난의 잎과 뿌리에 충분하게 젖어 내릴 수 있도록 관주를 합니다. 이제 서서히 날씨가 차가워지는 즉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살균을 한 번 더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에 혹서기 때 균이 침입해 가지고 무너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을 선선해지면 무너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선제 조치로 이렇게 균을 잡기 위해서 오티바를 2000대 1로 물에 희석하여 충분히
잎과 뿌리까지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관주를 하게 됩니다. 오티바의 약성분은 구경썩은병에도 필요하고 또 그 역병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탄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질병이 한국자생출란에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무름병을 야기시키는, 다른 말로 하면 연부병이라고 하는 이 발병을 일으키는 구경썩은병을 방제를 해야만 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난초의 가장 치명적인 그 구경썩은병으로 인해서 신화가 물러지고, 그 신화가 물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이가 돼서 고사를 해서 한 화분이 다 죽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난초를 수십 년 재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본 경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인 성장하고 있는 살아있는 단연초인 이 한국자생출란의 가장 재배자의 그 관심은 선제 조치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그 올 수 있는 계절에 따라서 난실에 그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미리 예방한다 해서 흔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을 선택을 하고 정확한 비율에 의해서 약을 주게 됩니다. 골고루 약을 전체적으로 다 주게 되면 역시 물 흐름에, 약의 흐름에 따라, 넘치는 흐름에 따라서 바닥에도 충분히 살균이 되고 해서 약을 주는데,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을 잘 선택도 해야 되지만 약을 아끼지 마라. 그러나 과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초보 에라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을 아끼려고 조금씩 약을 주기보다는 충분히 약을 관주하는 것이 선제 방역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약은 아끼지 마라. 그러나 과용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단염생인 난초는 특히 계절이 바뀌는 그 혹서기를 이겨낸 난초들에게 가을 재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을 재배를 놓치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가을 재배를 제대로 선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겨울 나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봄에 또다시 신화를 올리고 또 그 신화에 의해서 꽃을 또 달게 되는, 이런 계속 전진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가을 재배가 난초의 전체 재배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나름대로 수십 년 난초를 재배하면서 금년으로 40년이 되는데 저도 그렇게 훌륭하게 난초를 잘 재배해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항상 임상실험을 하는 그런 초보자적인 그런 에란인으로서 나름대로 그 고사되는 부분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아주 낮은 그런 상황에서 여름나기를 하고, 그 난초들이 잘 성장을 하고 관리에 따라서 중작 상작으로 발전해 가지고 그렇게 분촉을 할 만큼 훌륭하게 자라주기를 기대를 하고, 재배를 선제 그 조치를 하면서 예찰하고 예방하면서 난초를, 식물인 난초를 24시간 12달 동안 매일같이 관심 속에서 이렇게 함께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난초도 또 어느 분의 난초도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의 식물인 난초가 죽지 아니하고 번식해서 분촉할 만큼 그렇게 잘 재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옳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난초가 죽어야 또 뭐 희소성이 있고 또 난초의 가격을 유지한다 이런 말씀을 농담삼아 하시지만 사실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난초를 죽이려고 난초를 구입하고 산채에서 키우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드리고 내가 키우는 난초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 항상 난초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번식해서 다시 산에 돌려줄 망정 죽지 않고 자라주는 것이 에란인의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품종을 떠나고 가치를 떠나서 한 소중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관리 안에서 생명이 좌우된다면 재배자의 정성이 항상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에 그 선제 조치 중에 또 중요한 게 그 시비입니다. 비료를 주는 것이지요. 이 시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년 봄에 또 신화가 건강하게 올라오기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을 시비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그 시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비료를 주면 안 됩니다. 그 비료를 주는 것이 그 식물에 가장 영향을 잘 끼쳐서 장애 없이 뭐 모든 약은 다 장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식물에 끼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과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과비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봄에 3번, 가을에 3번, 3차례에 걸쳐서 비료를 충분하게 그 선택을 해서 줍니다. 아직 이제 비료를 주는 입장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34, 5도까지 오르내리는 한낮 기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서가 지나고 나서 9월 달쯤 돼 가지고 10월 달 중순까지 약 3차례 이렇게 약 일주일이나 내지는 2주일 정도 텀을 두고 비료를 주게 되는데 비료를 줄 때에는 저는 항상 그 비료의 효능과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활력제를 섞어서 줍니다. 저는 여러 가지 비료들 중에 있지만은 여름에도 마감포케이 마스나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초의 세력에 따라서 마스나가를 반으로 3분의 1로 쪼개서 분가에 올려놓고 관수하고 살균하고 살충하고 그러면서 1년 내내 그렇게 약간의 비료의 성분이 식물에 영향을 끼치도록 저는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장토 안에 들어있는 마감포케이도 비료의 삼요소인 질소, 인산, 카리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촉수에 따라서 숫자를 더 늘리고 줄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도 비료의 성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갈이 때문에 교체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에 화분에 올려놓는 것은 마스나가와 마감포케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액비를 줄 때는 저는 하이포넥스 질소질이 많은 10 정도 되는
질소질이 많은 비료를 이제 가을이 되면은 선택을 해서 주게 되지요. 질소질이 조금 낮은 것도 있어요. 6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10 정도 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이퍼넥스의 그 활력을 돕기 위해서 활력제인 메네데를 300대 1에서 500대 1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같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 재배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가을 재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시비입니다.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비료들이 있고 활력제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이퍼넥스하고 메네델만 섞어서 관주를 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 식물인 난초는 세력에 따라서, 그리고 신화의 촉수에 따라서 입장수가, 그 다음에 그 잎의 넓이가 그렇게 어느 정도 그 품종에 따라서 올라오고, 그리고 성장해서 키가 크거나 넓어지는 이런 신화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약들, 또 좋은 성분에 있는 비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난초를 키워왔고, 무리가 되지 않는 뿌리라든지 벌브라든지 또는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제라든지 신화촉진제 같은 약을 함부로 주게 되면 그 비료에 장애가 오는데, 벌브가 유난히 커진다든지 또 뿌리가 굵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표토 위로 올라오는 잎이 눈으로 보기에는 넓고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과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아끼지 말되 과용하지 마라. 그리고 물을 이제 여름에는 3일 만에, 점점 이제 4일 만에, 5일 만에 이렇게 늦춰주게 되는데, 그 마르는 속도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그때의 약을, 비료를 여러 가지 성분의 그 특별한 조치를 했다면, 중간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비료를 주고, 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살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약의 성분이 흡수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텀의 그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줍니다. 근데 3일 만에 4일 만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이 이번에 약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약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하면 식물은 반드시 장애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비료도 중간중간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료라든지 살균, 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나가시게 되면은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토양으로부터 올라오는 습도를 통해서 흡착이 돼 가지고 균이 침입을 해 가지고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벌브가 물어지는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잘 성장한다. 그리고 번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황금소에 대한 난초를 찍어 올렸는데, 오늘 꽃을 다른 난초 중에 세력 때문에 따가지고 벌려보니까 산반이 많이 들었고 화형도 좋고 하는, 그리고 소심일 가능성이 높은 이런 난초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려드렸고, 여러분들의 선제 조치로 인해서 가을 재배가 성공적이시기를 바라고, 해마다 계절마다 좋은 기쁨과 보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